트럼프 당선 이후 2024년의 마지막, 이제 11월 말과 12월 달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상승 랠리를 보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시는 맥점이자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 중장기 흐름은 상승,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했던 금리가 하락 변곡을 그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락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락을 해요. 그리고 채권 금리와 증시는 반대성을 띱니다. 즉 금리가 하락할 때 증시는 상승하는 경향을 띠고요.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는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을 띱니다. 100%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 효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죠. 트럼프는 급격한 돈풀기, 채권을 결국 많이 발행할 거야.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채권 금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의 상단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변곡점, 패턴 자체가 하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증시 변곡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 하락과 동시에 증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 나스닥을 먼저 볼게요.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던 변곡점이 여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곡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마감한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다. 정고점 돌파 후 리테스트 후 재상승이 가능한 파동 관점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기존 맥점을 돌파 마감, 이 자리에서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죠. 이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 번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요 맥점과 변곡점의 의미는 이런 자리들이 이탈했을 때는 위험한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지켜줬다는 것은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24년 남아있는 11월 며칠 그리고 12월 달 약 한 달간의 기간, 물론 이번 주에는 미증시가 많이 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맥점을 지지한 이후에 돌파 상승하는 그런 형태이다. 상승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기술적 분석 외에 제가 2024년 연말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2월 전망, 상승에 대한 의견이 더 많고 저 또한 상승을 보고 있는데, 자, 먼저 금리 인하 후의 증시 흐름, 과거 통계입니다. 금리 인하가 나타난 이 시점 9월 19일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10주차입니다. 금리 인하로부터 10주차가 지난 지금 이 상황, 이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주가는 하락 이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통상 보여왔는데요. 자, 이 시점 또한 변동성 이후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 변동성은 대선 직후로 나타났던 그런 변동성이고요. 지금은 12월까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금리 인하 후 평균적인 과거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대선 이후의 조정은 그리고 통상 연말까지 회복되는 그런 통계적인 경험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럼 과거 대선을 봤을 때 월별 수익률은 어땠을까?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통상 1월부터 점차 좋아지다가 7월달 좋지 않았다. 그리고 8월달은 좋다가 9, 10월달 대선 직전에 변동성을 보이다 대선 이후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11월달인데 11월 역시 증시 좋았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의 상승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 며칠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약반등 그리고 지지부진하는 모습인데, 결국 과거 대선 해에 통계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일단 통계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대선 해의 연말 11월, 12월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12월달, 11월보다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나스닥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물론 이런 형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한번 더 빠지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 11월 초, 10월 말 이때 저점이죠.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도 재차 상승 가능한 자리다. 현재 기준에서 1차 맥점은 여기, 2차 맥점은 여기다. 일단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이고요. 내일 26일 저녁쯤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엔비디아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죠.
어쨌든 엔비디아 흐름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상승장의 주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증시를 멱살 잡고 이끌어온 주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사실 성장 자체는 감소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 추이인데 물론 매출액은 늘어났죠. 중요한 거는 YOY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인데 분기로 놓고 보자면 계속 성장하다가 주춤, 큰폭 하락, 이번에도 주춤. 사실 성장률은 낮아졌다. 매출은 올라갔지만 이 올라가는 속도는 줄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연 단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사실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률 기복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증하던 이런 시기는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가장 강력한 3파 랠리 구간에서 이 상승은 이미 나왔다. 그리고 4파 조정 이후에 오버슈팅 구간 5파 랠리가 올 것인데 이게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아니라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장 예측치 대비 실적이 어쨌든 좋게 나왔다는 거죠. 기업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본업을 통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기업 활동의 본연의 목적이죠. 영리활동. 반도체 파는 회사면 반도체 잘 팔아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은 그 경쟁률, 경쟁성, 이 회사가 가진 경쟁력의 척도이다. 경쟁력이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 블랙엘 매출, 기존의 가이던스인 수십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을 보고 있다. 엔비디아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1년 사이 2배로 증가했고요. 4분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죠. 블랙웰 예상보다 더 많은 출시를 통해서 생산 차질서를 일축했다. 그리고 기존 제품 호퍼에서 블랙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굉장히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보통 신제품이 나올 때 비용 과다라던가 불량률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영업 효율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출렁임이 있다고 한들 결국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재상승하는 이런 곡선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비디아 선행 PR을 보게 되면은 지금 36배예요. 비싼 구간은 아니다. 자, 17년부터 이런 PER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자, 최근 2년 평균 39배, 5년 평균 41배, 현재는 36배, 높은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PER이 조정이 되었다. 가치적으로 볼 때도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냐, 이렇게 볼 구간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많으면 그쪽에 베팅합니다. 그래서 평균 승률 60에서 80% 정도, 평균 70%. 하지만 손익비 높은 투자, 그리고 매점 기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구간에서는 투자를 적게 한다. 투자금을 줄이거나 현금을 늘리거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사람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시나리오가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대응입니다. 대응. 내가 생각한 부분이 틀렸을 때 칼처럼 대응하는 것. 칼같이 목숨처럼 원칙을 지키는 것.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 해드릴 텐데요. 저를 포함 제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투자자 중에서 주식으로 성과를 낸 사람.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과연 뭘까요? 바로 대응이에요. 대응. 손절을 잘하거나 내 기준이 틀렸을 때는 가차없이 치고 나온다. 손절한다는 거죠. 손절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 손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내 원금이 크게 줄어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피하더라도,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고 장기 우상향 자산을 볼 수 있다. 손절,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기도 해요. 손절할 때 여기서 손절하는 게 몇 프로 손실 보는 게 아까워. 저도 아깝죠. 하지만 그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을 버는 거다. 여기서 팔지만 여기서 다시 산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테슬라 트레이딩 하던 그 과정을 보여드렸었죠. 여기서 매도 손절했지만 밑에서 다시 잡아서 이게 이 자리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미 수십 % 이상 수익을 추가로 본 상태다. 이게 손절의 개념이에요. 대응하는 사람과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 투자자는 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말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대응을 보통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참고는 하되 적어도 내 손절 구간이라던가 나만의 맥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손실을 한번 보더라도 뒤에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2025년 증시 12월 14일과 15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주말 밤 9시인데요. 릴레이 무료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위기와 기회의 요소, 그리고 기본적인 파동 전략에 관련된 강의, 이런 것들을 이틀에 걸쳐서 릴레이로 특강을 이어갈 예정인데, 원래 오늘 11월 25일부터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내일로 미룹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1월 26일 화요일 저녁 즈음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저녁에 공지를 드릴 예정이에요. 알림이 안 갈 수 있으니까 꼭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하셔서 릴레이 무료 특강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